예, 톡톡신에 또 둘입니다. 예. 보고 싶네요. 어디 가신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우리 영평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신인 영상 얘기했었죠. 네. 저희가 영화평론가협회에서는 매년 11월에 영평상이라고 하는 그 권위 있는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영화 시상식이 있습니다. 개최하죠. 이번에는 42회를 맞이해서 꽤 이제 전통이 있는 상이고요. 예전에는 영평상의 수상을 하게 되면 이후에 영화제에서 거의 참고를 하는 수준으로 영향력이 꽤 컸습니다. 지금은 우리 영화 영평상보다 먼저 개최하는 영화 시상식이 있어서 지금은 그 의미가 조금은 퇴색된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시기상으로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하는 건 아니어서 그런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영평상 특유의 독특한 관점과 그 다음에 영화인들을 발굴해내고자 하는 그 의지의 시각으로 매번 새로운 영화인들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시상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42회 영평상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영평상에서 수상한 작품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작품을 지난번에는 신인여고상을 수상했던 브로커와 헌트, 물론 작품을 나눈 건 아니고 그때는 배우를 얘기했죠. 작품은 저희가 이미 다 했고 부족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신인 나무상. 신인 나무상도 굉장히 좀 많았어요. 표가 많이 갈리기도 했고 의외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이 많았던 건 아닌데 신인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건에 맞는 배우분들이 없었어요. 많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신인이야? 라는 생각이 들 사람이 신인이었던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인이 아닌 경우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영평 예심표를 작성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예심표 작성은 잘해야 본전.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이제 이런 누락이 발생해요. 네, 신인감도 뭐 신인 여우, 신인 나무 이렇게 했을 때 이 영화의 배우는 신인 나무에 해당됩니다라는 걸 표시해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많기 때문이도 그렇고 좀 뭐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자면 그래서 각자 찾아보는 거.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랬으면 하는데 이게 이제 표로 딱 나오는 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해야 또 우리만의 이제 심사에 어떤 결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임합니다만 늘상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 이번에 또 신인 나무상이 문제가 조금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분이 바로 손석구 배우입니다. 저는 신인이 아닌 줄. 그렇죠.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그 영평 그 규정을 보면 우리 1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년 이내 작품 영화에서만 작품 2편 이내 그리고 단편 영화는 빼고 독립영화도 단편 독립은 빼고 장편으로 2편 이내인데 손석구 배우가 드라마로 워낙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영화로만 따져보니까 신인 조건이 맞았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많은 지지를 받게 되었죠. 받을만한 그래서 손석구 배우는 그랬고 언젠가 몇 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 구교환 배우가 신인 배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 상업 영화 나온 건 전 반도도 그렇고 뭐 그 유승환 감독의 영화 뭐였죠? 유승환 감독의
그 소말리아에서 거기 맞아요. 거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신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신인이 아닌 거예요. 모가디슈. 모가디슈 맞아요. 네. 모가디슈. 죄송합니다. 평론가라고 영화 이 제목을 잘 나이가 지금 자꾸 까먹까먹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구교환 배우 같은 경우는 신인 같은 신인인데 신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조건상에. 그래서 그 대상이 되지 않았던 뭐 그때 이제 난감한 위치에 있는 게 제가 예심표를 만들잖아요. 그럼 예심표에 표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그 전에 표시가 안 돼서 상을 못 받으셨다. 그래서 신인인지 몰랐다. 알았으면 구교환을 찍었을 텐데. 그 전에 받으셨을 텐데. 손석구 요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참 예시표를 만드는 입장에서 참 이 애로사항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신인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항상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손석구 배우님 그래도 네, 요거도 뭐 아예 말이 없었던 건 아닌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런 신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신이라고 해버리니까 좀 황당하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도 계셨겠죠. 그래서 좀 뭐 그런 말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또 원러분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하셔서 네. 투표는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석구 배우는 신인 남우상 수상자가 되었어요. 영화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범죄도시 2의 강혜상 역이었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재밌게 봤어요. 원도 워낙 재밌게 봤어가지고 이게 시리즈물로서 이제 3편도 나올 거라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약간 마블 영화의 악당들 유명한 배우를 쓰는 것처럼 물론 유명한 배우를 쓰지는 않으셨지만 그런 식으로 시리즈를 이어나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범죄도시에 이제 악역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다 이런 식으로 상을 받지 않을까. 저도 그랬죠. 그렇죠. 좀 그게 이제 주변이 워낙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요. 마석구라는 그 마동석 배우만이 할 수 있는 그 캐릭터가 워낙에 강력하고 이게 사람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는 게 너무 판에 박힌 인물이다라는 인상을 가지면 싫어할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식으로 배트맨 계속 나오면 짜증나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 마석구 아무튼 이게 마동석이 연기한 이 캐릭터는 그 참 잘한 게 귀요미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약간 유머를 툭툭 던지는 게 아주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아주 들었다 놨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좀 범접하지 못한 파워로 주먹질 한 방으로 그 일본 애니메이션 원펀맨인가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모든 거를 또 아주 잔혹하고 못된 거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무튼 그 뭐라 그러죠? 두 번째라면 서러울 만한 그런 아주 악역 중에서도 악역 같은 역할을 맡겨놓고 그 사람을 단칼에 제압해버리는 카타르시스는 근데 저는 이게 안 통할 거라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마동석 배우가 하면 통해요 이게. 그게 또 워낙 클래식 오브 클래식이니까 딱 선악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사람들이 어쨌든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현실에서는 못하지만 영화나 픽션에서는 저렇게 나쁜 놈을 정말 법이 아니라 힘과 폭력으로 이렇게 주먹에 가깝다. 네, 그렇죠. 카타르시스를 원하니까 그런 영화들이 항상 잘 되진 않아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마동석 배우의 비판하는 게 이제 비슷비슷한 캐릭터로 다작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범죄도시 시리즈만큼은 그 비난에서 좀 벗어나는 게 좀 참 신기해요. 워낙 그것도 이제 항상 그렇지만 작품이 괜찮아요. 사람들이 재밌게 보는 거. 이 마동석 배우가 또 아무튼 그 무락부락하고 아주 그냥 무지막지한 힘을 발휘한 사람인데 신인 남우상의 손석구 배우는 마동석이라는 캐릭터에 힘입은 바가 좀 없지 않다. 저는 약간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손석구 배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이제 유행어도 있잖아요. 뭐 납치된 거야.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또 학교에서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맨날 쉬는 시간에도 장난치는 때 이제 뭐 납치된 거야, 뭐뭐 된 거야 이렇게 약간 바꿔서 할 정도로 어쨌든 마동석이라는 강력한
그 캐릭터가 있는 배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역으로서 그 정도의 존재감을 이제 나타냈다는 건 물론 시나리오나 연출의 힘도 있지만 배우가 그 정도 잘 소화해냈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 손석구 배우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딱 끌어가는데 그 강도를 굉장히 잘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 말투도 그냥 자기 말투인데 그 극악무도한 그 아주 우악스러운 그 모습.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부들부들 떨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분노에 찬. 근데 사실 이유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강인상이라는 캐릭터가 돈을 왜 저렇게 밝히고 그 돈을 훔쳐갔다. 물론 돈을 누군가가 훔쳐가면 그 정도의 분노를 일으킬 테지만 그게 납득이 안 되면 되게 그럴 수 있잖아요. 좀 들뜬다는 느낌. 영화에서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악역의 어떤 이제 서사를 부여하고 전사를 부여하고 하는데 좀 영리하게 잘한 거는 오히려 이유가 없는 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때려보셨을 때 좀 더 카타르시스가 더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 역할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쟤 좀 주둥이 좀 닥치게 해. 요 말을 그냥 한 방에 확 하잖아요. 이 손석구 배우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게 순수하게 저항한다. 그냥 순수한 악. 네, 그런 느낌. 마석도에게 마석구 이렇게 헷갈리죠. 아무튼 그 마 형사에게 순수하게 저항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약간 동물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궈동치는 그런. 근데 또 마석도 배우의 캐릭터도 사실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딱 그거죠. 육식 동물이 동물을 죽이는 게 그냥 이런 논리로 그냥 서로 그 논리를 부여해 버려가지고 빵 충돌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이 신아우상의 그 대상이 됐던 사람이 조금 좀 뭐랄까 좀 낯선데 옹성우 배우라는 분이었어요. 네네, 잘 아시나요? 배우보다는 이제 이거 번호를 하면 안 되겠죠. 다른 업에서 하시는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름만 정해서 예, 서울 대작전에서 나왔던 옹성우 배우 준기역을 맡았던 배우인데 이 보셨나요? 서울 대작전? 정확히 못 봤습니다. 이게 넷플릭스 영화. 이게 넷플릭스 그러니까 OTT 플랫폼에서 개봉한 영화인데 이분이 의외로 신인 나무상의 대상이 됐어요. 저도 듣고 의외다. 좀 의외였죠. 저도 이걸 보긴 봤습니다만 그 배우가 이 배우인지는 몰랐던 거고 그래서 다시 찾아봤거든요. 저 연기를 하시는지도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몰랐어요. 완전한 신인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신인 여우상의 고윤정 배우처럼 드라마도 나오시고 근데 그런 거 같지는 않고 고윤정 배우는 그냥 영화로 딱 등장을 영화가 한 편이거든요. 헌트 한 편으로 딱 해서 신인 누가 뭐래도 신인. 근데 이 옹성우 배우도 이 서울대작전이라는 OTT 플랫폼 영화에 처음 등장하신 분이 인가 아닌가. 드라마는 나오셨나요? 드라마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아무튼 이분의 그 마스크를 보면 굉장히 그 요즘 아이돌 같이 생기신 분이긴 해요. 저도 예능이랑 근데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신인이기 때문에 올라온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연기력이라는 것이 타고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역할은 잘했어요. 그 역할은 잘했고 이 영화에는 이제 그 유아인도 나오고 또 송민호 배우 나온 거죠. 그 가수 아닌가요? 네, 그것도 가수면서. 근데 그분 연기는 이제 뭐 다 평들이 저희가 뭐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예고편에 그다음에 고경표 배우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옹성우 배우는 그냥 그 안에서 그 전형적인 감초 역할의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톡톡 튀면서 좀 무게를 잡고 있는 유아인 캐릭터에 좀 이렇게 감초 역할, 격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 연기를 하시거든요.
신인으로서는 산뜻하지만 신인이 사실상 신인 나무상 여우상이라고 하더라도 주연의 어떤 풍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 느낌은 조금 받지는 못했어요. 이제 황석구 배우님이랑 비교하면 비교하면 너무 이제 갭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아마 신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분을 발굴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리신 분들이 좀 계셨던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서울 디렉션이 되게 평이 안 좋더라고요. 네, 되게 안 좋았어요. 멋졌던 얘기. 네, 저게 뭐야 이랬는데 멋졌다 멋졌어.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약간 왜냐면 이게 약간 패러디 마치 멀티버스 속에 1988년도에 네. 또 다른 서울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 봐야겠네. 멀티버스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세계관이 이제 네. 마블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꽤 흥미로워요. 음. 1980년대 그러니까 소위 말해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게 이제 여기서 뭐라 그러면 가시권 우선 정비 뭐 이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상계동 상계동 예. 네, 그런 그런 그때 다 막 성남 쪽으로 다 막 내쫓기고 청계천 제일 정비 사업 한다고 이제 그러한 그 황량한 사막 같은 느낌이 사실은 그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밀어넣은 건축을 다 때려 부신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약간 뭐 위트, 그 감독이 어떤 생각을 했다라는 게 약간 보이더라고요. 그냥 어떤 그런 사회적인 맥락을 깔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세계에서의 서울의 이야기,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실제로 거기 또 이제 머리 벗겨주셨던 최근에 돌아가셨던 그 제작품 또 나오고요. 아,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비 사업이면 맞네. 네, 맞죠. 딱 그때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걸 보고서 영화 자체가 그렇게 악평을 받을 만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비꼬는 거, 패러디, 은유, 뭐 약간 아니면 중첩을 해놓는 것 같은 이야기지만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감독의 의도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야기의 구성과 여기서 약간 좀 오버스럽고 그다음에 80년대 분위기인데 저는 미술상을 받았어야 됐다면 또 주라면 저는 이 작품에 주고 싶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80년대의 느낌을 요즘이 힙함으로 되게 잘 바꿨어요. 그래서 그냥 딱 홍서 배우를 출연시킨 것도 약간 그런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연기를 따서 그 힙한 그쵸 힙함이라는 느낌에서는 그걸 왜 그분을 송민호를 캐스팅했는지는 의도는 읽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멀티버스상에서의 또 다른 1980년대 서울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겠는데 왜 이렇게 싫어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영화 가끔씩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약간 하지만 아닌데? 이런 그래서 뭐 마치 멀티버스상에서의 또 다른 1988년의 서울을 보는 것 같고 힙한 세계관과 뭐 그런 게 좀 돋보였어요. 옹성우 배우 얘기하다가 이제 영화 얘기를 하거든요. 영화 얘기는 유튜브. 네, 그래서 여기서 또 검사가 등장해서 막 좌지우지하고 이런 게 나옵니다. 세상이죠. 네. 검사, 정치인. 그렇죠. 그런 뭐딱그 클리셰가 보이기는 하는데 아무튼 재미있는 영화였는데 왜 사람들이 싫어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미술상 후보에 다시 올리라면 이 영화도 좀 올라가야 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과거를 얘기하면 정말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영화를 정말 자세하게 많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투표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워낙 영화를 안 보다가 제가 영화 영평 예진표를 만든 입장에서 이게 한 해 그 연진위에 등록되는 1년치의 영화가 1000편이 좀 안 돼요. 900편 이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런저런 영화를 좀 쳐내면 예를 들어서 성인물 그러니까 개봉관에 한 편 걸고 한 타임 걸고 관객도 한 명이고 그러면 이제 매출이 뭐 10,000원, 100,0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아마 DVD 발매하기 위한 뭔가 조건인가 봐요. 근데 바로 직행하는 경우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영진이 데이터에 걸리는 성인 영화들이 많아요. 거의 500~600편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영화를 좀 빼면 저희 대상이 되는 영화는 200편, 250편, 300편이 안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평론가협회 회원이 80명이라 치면 300편을 저 예시를 보면서 이렇게 영화가 많았어. 네. 보면 뭐 이름은 들어본 영화도 있지만 안 들어본 안 들어본 영화도 있고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또 개봉관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쳐낼 수가 없는 게 거기에 독립영화도 있어요. 다큐멘터리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네. 그거 봤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거 뭐 매출 뭐 이런 것만으로 막 걸러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또 일일이 체크하면서 지어야 돼.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300편 안짝이니까 우리가 적어도 50편 이상씩 그냥 좀 봐야지. 아, 집중적으로 봐야지 이게 진짜 올바른 또 심사가 되겠다라는 50편 안에서 10편 정도를 뽑아야지. 10편 뽑아야 그렇죠. 안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뽑으니까 뽑고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전 영화평론가협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예. 그래서 좀 우리 또 열심히 더 많이 뭐 일단 다 영화의 그 시네필들이시기 때문에 뭐 말하면 다 엄청난 그 방라 영화의 양을 다 감상하시지만 우리가 또 이런 목적을 갖고 봐야 된다는 그 책임감을 가지면은 필수적으로 100편 봐야 된다. 외국 영화도 외국 영화 빼고 국내 영화만 그렇죠. 그럼 하루에 한 편씩 50편 정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번에 신인암상 손석구 배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좋은 연기 보여주셔서 손석구 배우에게 감사드리고 수상을 되게 엄청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신인암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